안녕하십니까. 이시영 TV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그 문화적 차이에 대한 논의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동양은 앉는 문화를 중시하는, 그런 데 비해서 서양은 서는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수련회 시절에 우리 주임 교수가 내가 다음 원래회 때 한국의 무당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라. 정말 그거는 뭐 대단한 영광입니다, 사실은요.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게 정말 내가 연사로 초빙이 됐다는 것은 뭐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화가 다른 그런 인조이니까 아마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순간. 왜? 제가 뭘 무당을 알아야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서 무당 굿하는 거 그저 한두 번 그저 지나가면서 오며 가며 지켜보고, 그거밖에는 정말 아무 실력이 없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임 교수가 하버드의 잉 교수라고 계십니다. 그분한테 보내줘. 중국계 미국 사람인데, 거길 이제 우리가 무당 공부하러 제가 간 겁니다. 근데 그 첫날이었어요. 이 첫날에, 거기에 이 동아시아 문화연구회라는 작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하면서 한 30여 명의, 정말 참 학자들이 아주 진지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임 교수가 나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진격을 모시고 왔습니다. 신라 경주 석굴암에 대부를 큰 부처를 만든 후예가 오늘 여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사람들부터 내가 박수를 받고, 참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아니, 이분들은 석굴암 대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나는 이 석굴암 대부를 내가 국민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땐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때는 깜깜 새벽에, 그때는 차길도 없어요. 걸어서, 왜냐면은 이 석굴암은 가면 또 아침 해를 봐야 됩니다. 이 아침 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여기 해 뜨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석굴암에 가서, 정말 참 석굴을 참배를 하고 내려오는 그런 곳인데, 여러분, 저는 그때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정말 대부를 잘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게 다인데, 이분들은요,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석굴암 대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저를 그렇게 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굉장히 어색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아주 그 양반들한테 뭐라고, 정말 이야기를 해야 될런지, 혹시 나는 이분들이 석굴암 대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주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살았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 석굴암 대불이 그렇게 유명한가? 물론 미국 사람 다 알지는 않겠지. 이분들은 이제 동아시아 문화정신 의학회 회원들이니까 아마 석굴암 대불도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쭉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정말 제일 먼저 가보고 싶었던 게 석굴암 대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었죠. 그때는 이미 이제 차가 다니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쪽 석굴암까지는 못 가도 언덕에 올라서면은 거기 아주 넓은 주차장도 있고, 거기서 우리가 아침 해맞이를 하는 곳인데, 그곳이 참 차가 있어서 참 편안하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참 제가 가서 주지 스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참 여유있게 나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 감상은, 아하,
그랬구나. 이렇게 속으로 자꾸 되뇌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참 학자들은 석굴암 대부를 모두 알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정말 되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석굴암 대불은 여러분 돌덩이입니다. 사실 석조물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돌이라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이 숨을 쉬듯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입고 있는 법의가 이 정말 이 숨결이 하늘거리는 듯한 이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리고 참 버티고 앉아서 저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누구나 감히 여기를 침략을 하랴, 그런 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석굴암이 정말 이 나중에 발굴이 돼서 그 짓고 새로 이제 천장도 새로 하고 이제 만드는데, 그때도 몇 가지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구석이 몇 가지가 있다. 교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문제가 이제 이 석굴암 바닥으로도 물이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왜 하필이면 물이 그렇게 흐르고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석굴암은 이 수분 조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가지고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은 잘 못 가고 밖에서만 볼 수 있도록 이 유리창으로 그래서 수분 조절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그게 참 이 천년을 가도 까딱없이 그렇게 참 앉아 계시는 모습이 참 저로서는 정말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말 이 살아 숨 쉬는 듯한 그런 아주 생생한 모습으로 나한테는 다가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저 멀리 동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참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참 당당하고, 그래서 참 저는 아주 취했던, 그 후로도 저는 석굴암 대부를 자주 찾아 뵈러 올라갔었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굴암 참배를 하고 내려와서 경주 불국 삼마당으로 들어서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는 다보탑 석가탑이 있습니다. 저는 다보탑에 아주 그 참 교묘한 예술적인 그런 것도 참 좋았지만, 그런 석가탑에 아주 단순한 그냥 뭐 거의 직선 모양의 이 탑이, 그게 더 마음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천년이 흘러도 정말 그 많은 침략도 있었고, 이제 일본 시대 일본 왜구들이 임진왜란때 참 쳐들어와서 경주에 많은 문화재가, 그때는 참 이 황경사 구층탑도 그릇이 다 없어지고, 그래도 참 참 전란 속에도 꿋꿋하게 이렇게 서 있고, 이 탑은요, 이 정말 이게 모양이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던 이 탑도 앉아 있는, 그래서 그 뿌리가 정말 지구의 중심까지도 내려가 있어서 정말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 참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이 서 있긴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앉아 있는 그런 그 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우리는 이게 뭔가 이 앉는 문화가 이게 그 중시된 그런 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서양은 서는 문화예요. 서양 사람들은요, 칵테일 파티, 그래서 술 마시면은 좀 서서 이 술을 또 마시기도 하고, 여러분 서양에는 뭐 어디든지 가면 줄을 섭니다. 서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화는요, 우리는 다리가 아파서도 못 서 있겠던데, 사람들은 그게 아마 완전히 하나의 문화로 정착이 된 것 같은 그런, 참 그 양반들은 잘 앉지를 않아요. 또 실제로 이 의자에 앉으려 가면 몰라도 방바닥에는 앉지도 못해요. 뭐 롱다리 때문에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끔 이 서양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 참 바닥에 앉으라 그러면 앉지를 못하고 버둥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참 앉는 문화고 이 서양은 서는 문화다. 요즘 젊은이들은 또 막 굉장히 그 아주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아주 V자형으로 정말 상체가 튼튼한 그런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한국은 원래는요 이 A자형이었습니다. 아래가 아주 전진하고 그리고 참 짧고 그러나 퍼진 그런 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요즘 우리 젊은이한테는 그렇게 아마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참 튼튼한 그런 그 하체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절의 스님들도 참선을 하면 뭐 정말 몇 시간을 꼼짝 안 하고 마치 참 산 부처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고 또 이 참 부처님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앉는 문화가 굉장히 참 중시되는 그런 문화가 아닌가. 거기에 반해서 정말 참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서는 문화다. 그래서 굉장히 그 동적이고 아주 그 역동적인 그런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의 심성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